안녕하세요. 수련탐구 생활의 해강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는 수련을 시작해서 수련의 기초를 익히는 와시까지의 과정을 32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화부터는 본격적인 선도 수련의 시작인 좌식편에서 선도 수련의 기본을 완성하는 양심편까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단계당 3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며 1편은 그 의미와 구조, 2편은 수련 자세와 수련 방법들, 3편은 저의 경험과 체득을 공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중간중간 수련에 필요한 편을 추가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33-1화 좌식은 어떻게 하나요 중에서 그 의미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련을 하는 데 있어 기본 수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지원에 방문해서 수련을 하실 때에는 공통 체조를 같이 진행을 하여 충분히 심신을 이완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단계에 맞는 행공을 진행해서 현재 단계 수련을 잘 할 수 있는 기운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행공 이후에 자기 단계 수련을 진행하는 본수련이 있고, 본수련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기운을 갈무리하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공통의 회건수를 진행합니다. 이후 수련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다담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다담 시간은 먼저 공부를 한 존재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존재들의 그 경험과 체득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수련을 할 때보다 의식과 마음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석 잔의 차를 마실 정도의 시간은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 수련 프로그램 하에서 이제 각각의 수련 단계를 익히는 수련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단계를 익힐 때에는 먼저 그 수련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수련을 이렇게 관성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와 자신의 수련 목적과의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수련의 목적과 의미와 자신의 수련의 이제 목적이 어느 정도 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는 것이 수련의 동기부여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련 단계는 이제 그에 맞는 효율적인 수련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좌식 자세에서 또는 입식 자세까지 또는 특별한 결인 자세를 갖고 있는 수련 단계도 있습니다. 수련은 자신의 의식과 마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운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특히 호흡이 변화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련 자세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서 의식과 마음이 덜 분산이 되면서도 집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세가 적응이 되었다면 그 단계의 기운을 잘 받아들이고 또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호흡력을 강화하고 오직 성문에만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집중과 몰입을 익히게 됩니다. 집중과 몰입의 과정에서는 수련 단계의 특성에 따라서 의식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배분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자신의 의식과 마음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각 단계에서 달성을 해야 되는 이제 목표를 이루고 또 이제 그것을 점검을 통해서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이라든지 수련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절로 일어나는 심득과 체득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한 단계 공부를 결짓게 됩니다. 물론 하나의 단계를 끝낸다는 것이 그것을 온전히 이제 완성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그 수련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간 단계는 이게 지나갔다고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방식 방편으로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하며 이제 기본적인 자신의 몸과 마음, 정신의 그런 관리를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다음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활용이 되면서 절로 자신의 어떤 이제 의식과 마음이 단련이 되고 그 힘은 이제 공부의 장애를 뛰어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삶에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되지 못하는 힘은 그 의미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염두해서 수련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좌식 수련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좌식 수련의 의미는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힌 성문 단전에 진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신법은 와식 신법과 동일한 구결로 천지간의 기운을 호흡을 통하여 하단전 성문에 모은다입니다. 신법은 마음을 쓰는 법으로 그 구결이 같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의지와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성문 단전에 기운을 채우는 힘을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오직 하단전 성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성문 단전의 기운을 모은다는 것은 단순히 단전의 기운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를 단전에 모아서 단전 자리를 더 안정을 시키고 다음 과정인 그 운기를 준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 때 100%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은 단순히 단전의 기운을 이렇게 가득 채웠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다음 수련을 할 수 있을 만큼 단전에 기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갖게 되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기운을 소모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운이 소모되었을 때 그것을 일정 시간 안에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좌식 수련이 이제 와식 수련과 비교를 해서 성문에 집중을 하는 것이나 그 신법까지 동일한데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좌식 수련을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식은 단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호흡과 집중을 하는 힘을 배우고 익히며 그것을 적응을 하는 과정으로 누워서 진행을 하는 것이 수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좌식은 이미 단전이 형성이 되어서 이 형성된 단전에 기운을 채우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전의 기운을 채우기 더욱 용이한 좌식 자세에서 수련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앉은 자세가 누워있을 때보다 외부에 닿는 신체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수련을 하는데 의식을 빼앗기는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의식은 생각이 아니라 어떤 느낌을 통해서 그 존재를 느끼기 때문에 느껴지는 많은 자극을 줄이는 그런 자세가 의식 집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좌식 자세는 그 자세를 취한 것으로 기운이 작용하는 묘리가 있어서 수련의 효율을 증가를 시킵니다. 마치 행궁처럼 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작용하는 기운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 수련 자세의 적응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련의 자세는 이제 바른 자세를 취하되 그 자세가 긴장이 되지 않도록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행군과 회건술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에 대해 편안한 자세가 되면 그에 맞는 바른 성문 호흡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호흡이 될 수 있도록 호흡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호흡은 평소의 몸과 마음, 정신의 상태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수련을 할 때에는 수련을 할 수 있는 몸과 마음, 정신의 상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호흡 길라잡이 방법을 터득하고 또 숙달을 시켜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호흡 조절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 정신을 조절하는 힘을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식 수련은 축기가 기본이 되는데 축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축기라는 말 자체가 기운을 모은다는 의미로 기운을 모으는 의미는 기운을 운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운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련의 질과 그 진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축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축기를 위한 자세를 살펴보면 두 손을 모아서 결인이라는 것을 취하는데 행공을 할 때 어떤 손 동작의 형태에 따라서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결인의 중요성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수련 자세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취하는 것들은 결국 성문에 집중을 해서 기운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식과 마음을 수련에 맞게 성문 단전에 바르게 두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문의 의식과 마음을 바르게 두고 호흡을 하면 진기가 성문 단전에 쌓이면서 더욱 기운의 중심은 성문 단전으로 바로잡아지게 됩니다. 성문 단전의 기운이 가득 찰수록 성문 단전에서 마치 기운을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호흡이 절로 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좌식 수련은 이처럼 자신의 기운적인 중심을 성문에 바로잡는 중요한 수련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기운을 모으는 방법과 기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련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고릅니다. 첫 번째, 의식을 성문에 둡니다. 두 번째, 수련 단계에 맞는 심법을 겁니다. 세 번째, 성문 호흡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다음으로 기운을 사용하는 방법은 기운을 운용하기 편한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골라줍니다. 첫 번째, 기운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심법을 걸어줍니다. 두 번째로 심법을 작용시킬 적절한 기운을 생성시킵니다. 세 번째, 성문 호흡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위에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기운은 모으는 방법을 좌식 축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고 기운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 맞게끔 심기 운용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좌식 수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주 반복이 되고 언급이 되는 의식과 마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과 마음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공간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쉽게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에 있어 의식의 특징은 이제 수련자의 의식에 따라서 그 기운의 어떤 형태나 모양, 어떤 너비와 범위 등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련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 기운의 어떤 밝기나 색상 등이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은 의식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고 또 그에 임하는 어떤 마음, 다시 말해 신법을 어떻게 걸어야 수련의 효율이 좋아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어떤 그 기운의 형태나 이제 밝기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의식과 마음은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의 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식에서 양신까지가 선도 수련에 있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한 큰 범주의 한 단계라면 그 안에 계단처럼 있는 각각의 수련 단계는 자신의 의식과 마음을 좀 더 넓고 밝게 만들기 위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정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구분해 놓은 그런 의식과 마음의 이제 트레이닝 과정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괴로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삶의 경험,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의식과 마음이 절로 훈련이 되긴 하지만 이제 수련은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식과 마음을 이렇게 단련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식과 마음이 그런 기운의 밝기와 어떤 형태의 영향을 미치듯이 의식과 마음의 성장은 자신의 그런 이제 영혼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주어진 자신의 빛보다 더 넓고 밝아지는 것이 존재가 갖는 어떤 상승의 욕구이자 탄생의 의미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문 호흡을 통해서 수련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빛을 더 크고 이제 넓고 또 밝고 찬란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